질문하세요. 여기도 꽤 맛있네. 손 대표가 받는 혐의는 폭행과 협박, 배임 등입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덮으려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인 김 씨가 먼저 취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맞고소인인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다음 주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정동희입니다. 네, 이번엔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 손석희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이고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없어서 경찰이 대질 신문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손석희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손 대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손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손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손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는 고소당한 혐의와 고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를 JTBC에 채용하려다 중단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일처리였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것은 없다며 손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일단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장에 CCTV도 없어 대질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손 대표 추가 소환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 기자와 관련된 폭행 등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와 관련된 폭행과 협박 사건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손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의 피고소인이자 동시에 김 씨의 공갈 협박 기수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나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장대로 손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기사를 막고 회유하려고 채용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인지, 손 대표의 말처럼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손 대표는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 대표의 진술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손 대표의 소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서울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오늘 아침에 경찰에 나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했다, 아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 한 프리랜서 기자와 맞고소한 사건 때문인데 조사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지난달 마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본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내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대표를 협박한 것이라며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손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를 이어가는 등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논란이 된 사안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그게 뭐야, 형?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폭행과 공갈,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빠르게 경찰서 유리문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경찰에 소환된 JTBC 손석희 대표이사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손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가 연루된 의혹은 폭행과 공갈, 배임 혐의 등입니다. 턱 때문에 그래.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취재하는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원해.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오히려 김 씨가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다시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김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가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손 대표의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폭행 시비에 연루된 손석희 JTBC 대표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 건물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새벽 2시 45분, 어제 이른 아침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자가 말을 더듬자 질문을 유도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그 증거 관련해서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김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증거는 있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자신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은 2016년 태블릿 PC 보도에 항의하며 손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거 아니지. 그럼 이거 빼야 된다고. 폭행 시비에 연루된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와서 출근하고?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 건물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새벽 2시 45분, 어제 이른 아침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폭행 개입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굳은 표정이었지만 기자가 말을 더듬자 질문을 유도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김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증거는 있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는 김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했다며 김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자신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극우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은 2016년 태블릿 PC 보도에 항의하며 손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폭행과 공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손 대표 측은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속 남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이날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과 어깨를 3차례 폭행했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취재하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진짜 TV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오히려 취업 청탁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은 없었고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이번 사건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대표 측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JTBC 대표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자를 공갈 협박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폭행과 공갈 협박 두 건은 병합돼서 경찰 수사에 들어갑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김웅 기자는 세 차례에 걸쳐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그게 안 맞다면 사과할게요. 손 대표 측은 김 전 기자가 JTBC 기자직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김 씨가 흥분하자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 제안은 손 대표가 먼저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 사장이 차로 후진하다 부딪혔는데도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손 사장은 차가 부딪힌 줄 몰랐고 이후 따라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나중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김 씨가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서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구체적인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함께 묶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의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남자들 머리 보는 거 잘하던데? 전직 기자 김웅 씨가 JTBC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손 대표가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서 수사를 통해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걸어갈까? 우선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엇갈립니다. 김웅 전 기자는 세 차례에 걸쳐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그래. 그게 안 맞다면 내가 폭행이고 형아 여기 있어. 사과할게요. 손 대표 측은 김 전 기자가 JTBC 기자직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김 씨가 흥분하자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 제안은 손 대표가 먼저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 사장이 차로 후진하다 부딪혔는데도 합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손 사장은 차가 부딪힌 줄 몰랐고 이후 따라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나중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김 씨가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서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구체적인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고소권을 함께 묶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의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건입니다. 아니 말을 너무 맛있게 신나가지고 그랬잖아 오빠. 손 대표는 손석희 JTBC 사장과 차량 접촉 사고 피해자 사이에 최근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1년 8개월 전의 사고 내용을 놓고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고정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손석희 JTBC 사장은 과천 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훌쩍 지난 23일 오후 손 사장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 사장은 A씨에게 간단히 안부를 물은 뒤 당시 사고 건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가 하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A씨 말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를 봤거든요. 봤다 아니다 몇 차례 말이 오간 끝에 A씨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봤다고 하자 손 사장이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그럼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번엔 피해자 A씨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저를 뛰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뚝배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 가면 비포장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입장차가 있는 만큼 손 사장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에 대해서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JTBC 손석희 대표의 뺑소니 의혹 사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어제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수사라고 지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손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갔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손 대표는 포토라인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손 대표의 폭행과 배임 등의 의혹은 지난달 10일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촉발됐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기사화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손 대표는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 건 오히려 김 씨라면서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도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행위가 배임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현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를 부를 계획입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말을 더듬는 기자에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어요. 그러나 손 대표가 차에 타려는 순간 취재진과 일반인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엉키면서 손 대표가 탄 승용차는 힘겹게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왜 그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뭐 어디서 얘기를 들었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굉장히 좀 뭐랄까 협박 비슷한 걸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공갈죄로 고소를 해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 하여간 저희들끼리 어쨌든 제가 그 현장에 잘 모르고 떠났지만 나중에 합의해서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었고요. 저도 이제 합당한 어떤 그 보상을 좀 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병원 차 수리비하고 병원비하고 해서 제가 얼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어떤 친구가요? 우리 선생님이 차에 봤는데 무슨 그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도 물론 차 안을 확인하시진 않았지만 당연히 아셨으려고 보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를 하여간 좀 위협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참 저 얼굴 펴라가지고 흘려가지고 사진다는 게 참 피곤하구나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레카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바람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고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혹시 나중에 하나 증언이라도 좀 필요하시면. 그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피부가 약하니까. 글쎄요, 그건 조금. 왜냐면 지금은 제가 그쪽 업체에 없는데. 저도 아직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막말로 줄 닿으면 모를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그냥 제가 그냥 여쭤본 걸로 할게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봐봐 여기 꼭 나와 있잖아. 올라가자. 글쎄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건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감독님을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제가 잘못 봤을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큰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거의 교회 뒤였거든요.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잘 아시는 거죠.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떠났고 나중에 이제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잖아요. 그 사이에 내릴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그 사이에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요. 저는 어두워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런 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훈련을 나가는데 저를 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객님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던 거고요.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 가면 비포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가 또 그때 소피가 좀 마려가지고 그렇게 떠났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두들기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내렸다가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걸 전혀 제가 몰랐어요. 아, 예. 그냥 막 떠났다가 나중에 만나 뵙고, 이거 그래서 그건 현장 이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근데 뭐 이 친구가 하여간 뭐 이상한 소리 해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그 친구가 또 뭐 선생님한테 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예. 뭐 해드려야죠. 어쨌든 뭐 그런 거 가지고 나쁘게 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예. 그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증언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분명히 안 할 텐데. 네네. 예, 그래도 하여간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렸다 이 사실 정말 아니에요. 아, 예. 그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어요. 그쪽에는. 완전히 불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특히 그게 이제 부딪히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딪히기 전에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도 내린 사람은 없어요. 네, 그 만약에 내렸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닥치고 제가 이렇게 차를 뚫렸을 때 와서 뭐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두워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때 그냥 경찰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그냥 얘기가 깨끗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튼 그때 혼내주세요. 뭐 잘못된 거는 저희해야죠. 알아요. 사업 잘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Ama 춘천이나 프레션. 예.